10월 11일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성공을 부르는 화술. 아무리 훌륭해도 남이 제공한 아이디어보다는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을 억지로 상대에게 인식시키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평소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갖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한편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그 프로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몫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 방송이나 텔레비전 프로에서 보면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치 있는 질문을 하고, 또 사회자는 능숙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관객이나 청취자들은 특별한 모두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 문법을 도외시한 발음과 방송에 맞는 용어를 쓸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엉성하게 짜여진 대화가 지속되는가 하면 그것이 방송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색다른 매력이 있다. 특히 아마추어다운 언행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히고 그들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오히려 진솔하게 들려 신선함까지 느껴진다. 그렇다면 걸러지지 않은 아마추어의 표현이 왜 매력적인 이유가 될까? 나는 이 강좌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연구해왔다.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두 평범한 주부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는 까닭은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겪은 체험을 자연스럽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 중에서 가장 부끄러웠거나 즐거웠던 일,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과거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부들은 말을 잘하려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도 시청자들은 즐거워한다. 이런 경우를 통해 화술에서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즉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주부들을 상대로 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평범한 관객들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 그 주요 테마가 된다. 이를테면 주부들은 그들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잘 아는 사실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주부들이 사회주의나 혹은 유엔의 기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면 무슨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이런 평범한 원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수많은 연설자들이 흔히 간과하고 있는 오류이기도 하다. 이상하게도 주제를 생각하는 연설자들은 자신은 잘 모르지만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분야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큰 잘못이 저질러진다. 그런 생각에서 갖가지 사례가 담겨있는 전문서적이나 연설자들을 위해 쓰여진 참고서적을 읽고 상식적인 극히 적은 지식들을 급조하여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듯 장황하게 풀어놓는다. 이때야말로 정말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지루한 연설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주제나 전문 분야에 대한 연설에 대해서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청중들은 오직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연설에 큰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어느 해인가 힐튼 호텔 강좌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사들의 지역별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동포의 정신은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굳건한 사상이다. 과연 자유가 없는 삶이란 살아갈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가 행동의 자유를 뺏겼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의 느닷없는 주제 제안에 대부분 엉뚱하다는 표정들을 지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자기 생각을 피력하였다. 한때 프랑스의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나치 지배에서 자기 가족들이 받은 가혹한 핍박과 억압에 대해 말하였다. 결국 나치의 억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기까지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미시간 거리를 걸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도 자유로웠다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경찰관 앞을 지나쳐도 검문조차 하지 않았고 이 호텔 정문에서도 신분증을 내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을 끝내고 내가 시카고로 돌아가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든 나의 자유를 구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러한 자유는 반드시 쟁취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모임에 맞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절절하고 확신에 찬 강렬한 열변을 듣고 사람들은 진실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렇듯 자기가 직접 체험한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면 청중들은 결코 따분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연설자들은 이런 사실을 잊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겪은 경험담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생생한 체험보다는 일반적인 원론이나 전문적인 분야의 주제를 찾아내 외국어를 섞어가며 장광설을 펴는 우를 범한다. 하지만 그러한 테마의 연설을 듣는 청중들은 곧 답답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마치 청중들이 뉴스를 듣고 싶어 할 때 배경 설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뉴스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령 있게 빨리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뉴스든 연설이든 주제에 맞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부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당신이 인생을 통해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청중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부담감 없이 귀를 기울여 준다는 점이다. 비록 그 경험이 당신에게 준 교훈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당사자가 직접 생생한 감정과 언어로 절절하게 들려준다면 이를 듣고 지루해할 사람은 없다. 나의 강좌를 맡고 있던 강사가 뉴욕시에 있는 은행 간부들을 지도해 준 일이 있었다. 어느 분야의 직장이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은행은 온종일 바쁜 업무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때문에 업무 외의 일인 연설 강좌를 위한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나쁜 생활로 인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 특히 그날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임원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개인적인 주장이나 믿음을 신봉하고 좀처럼 상대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들은 자기 신념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연설에 필요한 수없는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은행 임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다. 강좌가 있는 금요일 오후 한 임원이 오늘 강좌에서 자기가 무슨 주제로 말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30분 앞으로 강좌 시간이 다가오도록 별다른 연설 주제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초조감이 든 그는 길거리 가판대에서 신문 한 장을 사들고 강좌가 있는 장소로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신문에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뿐이다 라는 제목을 보았지만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배당된 연설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으로 기사를 찬찬히 읽었다. 강좌에서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차례가 되자 조금 전에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그럴듯하게 보태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유머를 섞어가며 자신감 있게 잘 아는 얘기처럼 말했음에도 동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 말하는 이야기 핵심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설에 힘이 없었다. 표정에 변화가 없고 게다가 목소리조차 밝지 않아서 열정이 보이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무성의함이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수차 말했지만 연설자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한 말은 어느 경우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신문 기사를 쓴 사람의 표현을 자주 인용함으로써 마치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의도대로 전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날 수강을 한 동료들은 단지 이미 알고 있는 신문 기사를 다시 되풀이해 들었다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가 연설을 끝내자 듣고 있던 강사가 충고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기사를 쓴 사람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귀하가 읽은 내용보다는 그 기사를 읽고 귀하가 느낀 생각과 각오에 더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에게 들려준 말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귀하 자신의 개인적인 각오와 비전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귀가하면서 지금 그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 기사의 핵심이 과연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귀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십시오. 귀하가 읽은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하여 귀하 자신의 창조적 연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신문 기사를 기초로 하여 귀하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미하여 원고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귀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연설 내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날 강사의 충고를 들은 그 사람은 귀가하면서 강사의 지시대로 다시 신문의 기사를 읽으며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보았다. 그러자 과연 그 기사는 자신의 의견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가 강사의 지시대로 그런 관점에서 연설 내용을 바꾸자 원고는 더욱 풍부해졌고 나름대로 연설 원고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 열정으로 문제에 신경을 쓰자 두려움보다는 다음 강연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하였다. 과연 다음 강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전 주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물론 그의 연설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연설에는 설득력과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제서야 숨겨진 자기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치 광산에서 어렵게 금맥을 찾아낸 사람처럼 환희에 들떠 있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해도 연설자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주제를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체험을 담아 연설하는 것은 너무도 판이하게 차이가 났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된 연설과 그렇지 못한 연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나는 우리 강사진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상대로 하는 연설을 교육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모두 그 연설자에게 맞는 주제를 찾아내 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오늘은 이상이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우선 나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은 물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청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나의 경험을 올곧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나에게 스스로 설득하고 가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이게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없고 일방적인 얘기는 굉장히 서로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대화, 그리고 스피치, 이 모든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텐츠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먼저 가공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나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서머리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모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찬스에 대해 외면해버리는 일이다. 찬스를 스스로 찾아 구하는 자는 극히 드물고 찬스를 잡지 못하고 쓰라린 꼴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